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정신간호의 원리 향상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기말고사 문제풀이를 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번 문제입니다. A씨는 직장에서 현재 당면한 관심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지각 영역이 좁아져서 보고 듣고 파악하는 능력이 전보다 떨어져서 작업 능률이 오르지 않고 있다. 이 대상자의 불안 정도는 정답은 일단 중등도 불안이고요. 우리가 불안의 수준에 대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등도 불안을 보면 불안을 일으키는 대상에 즉각적인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지각 영역이 좁아져서 선택적인 부주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1번의 A씨도 중등도 불안에 해당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공황 발작의 임상적 증상으로 옳은 것은? 우리 공황 발작 시의 행동 특성을 살펴보았는데요. 보면 심계항진이나 심장의 두근거림, 맥박 상승, 떨림, 목에 뭔가 걸린 느낌, 오심, 복통, 비현실감, 위임증, 두려움, 한기, 발한, 호흡이 짧아지고 흉통, 어지럼증, 또 두려움, 지각 이상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심계항진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범불안 장애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범불안 장애의 환자의 행동 특성을 먼저 밑에 살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기 불안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안절부절 못함, 근육통, 또 운동성 긴장이 있고 짧은 호흡과 심계항진과 어지러움, 구토, 빈뇨, 발한, 불면이 있고 이 이상의 증상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있을 때에 우리가 범불안 장애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1번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침투적 사고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강박장애를 말하고 2번은 공황장애를 말합니다. 3번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공포장애이고 4번은 사회공포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 강박장애 대상자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강박장애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인 사고와 반복적인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스스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댔죠. 그래서 병식이 있다는 것이 강박장애 대상자의 특징이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손 씻기와 숫자 세기와 같은 강박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손을 씻은 후에는 어느 정도 불안이 감소된다입니다. 우리가 강박장애 환자의 치료적 환경 조성을 보면 강박 행동을 허용적인 방법으로 수용해주고 그것이 이제 불안을 감소시키게 되고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그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강박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죠. 스스로 병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특징적인 증상은 반복적인 회상이죠. 또 회상 사건에 대해서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우리가 살펴보면 주요 행동 특성의 재경험과 회피와 부정적 인지와 감정 상태 둔화, 각성과 반응의 변화 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경험에서 보면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그 사건과 외상 사건과 관련된 원치 않은 회상, 또 악몽, 다시 겪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단서에 노출됐을 때 심리적인 고통과 생리적인 반응을 경험한다고 하였습니다. 7번 자신의 고유한 인격 외에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인격과 교체되어서 지배되는 상태를 보이는 질환은? 우리가 해이성 정체성 장애를 보면 다중인격이라고도 하는데 자기 고유의 인격 이외의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다른 인격과 교체되어서 새로운 인격에 의해서 지배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입니다. 8번 조현병 환자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양성 증상은? 우리가 조현병 환자의 주요 증상군을 살펴보았을 때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 정서적 증상, 인지적 증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양성 증상에는 환각과 망상과 와해된 언어, 기괴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해할 수 없는 질이 멸렬한 이야기, 와해된 언어를 한다가 정답입니다. 9번 주변에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과 대화도 나누지 않으며 병실에서만 지내는 조현병 환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간호 진단은? 혼자 고립되어서 있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사회적 상호작용 장애입니다. 우리가 표 12-6에서 조현병 환자의 간호 진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해리장애 대상자에 대한 행동영역 사정에 해당하는 것은 행동영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5번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내용의 메모를 쓰거나 작품을 만든 적이 있는가가 정답입니다. 해리장애 환자의 행동사정 질문을 보면 환자의 손 동작이나 음성 변화, 평소와 다른 의복이나 머리 모양, 그리고 신체 행동의 모순이나 불일치 이런 것들을 사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면 형태가 어떤지, 그리고 환자가 기억을 못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간 적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정답인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의 메모를 쓰는던가 예술작품을 만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습관에서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든가 알코올 남용이나 약물 남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정하면 이것이 행동사정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11번 외상 이후에 나타나는 회피행동과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외상 사건을 상상하도록 하고 외상 경험과 관련된 감정 반응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중재법은 정답은 4번 지속적 노출 치료이고 지속적 노출 치료는 홍수법과 유사한 행동치료의 종류입니다. 홍수법은 매우 강한 자극을 한 번에 노출시켜서 이런 공포 반응이나 외상 사건에 관련된 그 감정 반응이 소실될 때까지 지속하는 기법으로 가상 노출 기법이 있습니다. 12번 관계망상이나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 이하인 경우죠. 짧은 경우의 진단명을 우리가 3번 조현양상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현양상장애는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 이하인 경우를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인격을 조각내고 통합된 인간으로 기능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몽유병이나 잠꼬대 등과 관계있는 방어기전은 방어기전에서 해리는 불안이 아주 심해져서 인지적 통합 기능에 장애가 와서 성격의 어느 국면이 의식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독립된 기능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답은 해리가 되겠습니다. 14번 면담하러 온 의사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만나기를 거부하는 조현병 환자의 증상은 우리가 조현병 환자의 표 12-3에서 망상의 유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피해 망상은 자신이 타인에 의해서 해를 입게 될 거라고 믿는 것으로 보통 어떤 권력자의 음모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밀 조직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음식에 독을 넣었기 때문에 나는 포장 음식만 먹겠다. 이런 것이 예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권위가 있는 의사가 자신을 해치려고 왔다는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믿는 망상의 유형인 정답은 피해 망상이 되겠습니다. 15번 만성적이고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불안을 느끼는 증상이 6개월 이상이나 그 이상 불안하고 걱정한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많은 경우 이것은 이제 범불안 장애를 말합니다. 범불안 장애는 만성적이고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불안을 느끼는 장애로 기간이 6개월이나 그 이상 그렇지 않은 날이 걱정을 하는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많을 때에 우리가 범불안 장애로 진단을 내립니다. 16번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 외모에 대한 결함을 상상하거나 과장되게 생각하고 집착하는 장애 유형은 강박 관련 장애에서 신체 이형 장애가 되겠습니다. 신체 이형 장애는 자기가 정상적인 모습이지만 코가 너무 크다든지 치아가 구부러지고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어떤 외모에 대한 결함을 상상하거나 과장되게 생각하고 집착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17번 성인 양육자에 대해서 억제되고 감정적으로 위축된 행동이 지속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장애로 주 양육자의 잦은 교체나 애착 형성 기회 제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명은 우리가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서 반응성 애착 장애를 보면 이 장애의 설명이 이제 17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반응성 애착 장애입니다. 18번 자신이 변했다는 또는 외부의 상태가 변화되었다고 호소하며 현실 감각이 일시적으로 상실되는 질환은
이인성 비현실감 장애입니다. 여기서 이인증이나 또는 비현실감을 호소하면서 반복적인 지각 변화나 현실 감각이 일시적으로 상실되는 장애를 말합니다. 19번 광장공포증을 가진 환자가 집을 떠나면 불안해질 것 같아서 안전한 장소인 집에 머무름으로 인해서 불안이 완화되는 것이 1차 이득입니다. 이 행동의 결과로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관심과 돌봄을 받게 되는 것은 2차 이득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장공포증은 어떤 광장이나 공공장소, 특히 급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혼자 있게 되는 공포인데 행동 패턴에서 1차 이득과 2차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이득은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서 불안을 완화하는 것이고 2차 이득은 다른 사람들,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이 2차 이득입니다. 자, 20번 불안한 환자의 간호 목표는 불안 관련 행동에 따른 우리가 간호 진단과 목표를 살펴봤는데 불안한 환자의 간호 목표는 환자가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안을 견디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불안 환자의 간호 목표입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를 보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적응 방법을 보인다. 단기 목표가 불안의 정도를 낮추고 불안의 원인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병식을 높여주고 불안에 대한 이완 반응을 높여주는 것이 우리가 장기, 단기 목표로 수업하였습니다. 21번 환청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환청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주요 증상 간호에서 환각은 자신의 증상을 자각하여서 정신병적 세계와 현실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되고요. 환자 이름을 부르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명확히 말하고 실제 존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현실에 집중해서 반응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경험하는 환각의 내용을 파악하고 환자의 반응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살이나 타해에 명령하는 어떤 환청이 있을 때는 적절한 안정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환자의 환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자체가 그 환자에게는 큰 위안이 된다고 했고요. 환각 중재에서는 현실에 기반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카드게임이나 작업요법이나 음악을 들어서 그런 활동에 참여를 하게 해서 환자의 어떤 환청을 집중하는 것을 대체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환청을 경험하는 환자가 큰 소리의 음악을 듣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것이 효과가 있고 환청이 들릴 때는 이완하는 학습 그리고 부정적인 자기 대화의 교정,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피한다거나 공공장소에서 환청을 경험할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전략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표 12-8의 환각에 대한 간호 수행을 보면 먼저 인내와 수용과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서 환자와 신뢰관계를 확립하고 환각의 빈도나 강도나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사정을 하고 또 마약이나 약물, 알코올 등을 사용해 왔는지 확인하고 직접 묘사하고 하도록 격려해야 되고 간호사는 이게 실제인 듯한 것을 인정하는 듯한 언급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경험을 부정하지 않아야 되고 간호사 자신의 어떤 지각의 경험 그리고 감정이입을 전달을 해야 되고 또 환자가 현실에 근거해서 환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활동에 집중하도록 격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환각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어떤 불안 상승의 신호를 확실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환자가 스스로 지각하도록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환자를 혼자 내버려 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환자에게 지지적이고 교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야 되고 환자가 환각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 환자가 스스로 확인하도록 도와야 되고 그리고 환자의 증상이 환자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되고 환각에 대해서 대처하는 전략을 살펴보고 환자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격려해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22번 중증 또는 공황 수준의 불안장애 환자 간호법을 설명하시오. 우리가 표 책에서 9-8에서 간호중재를 배웠는데요. 보면 차분한 태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 곁에 있어주면서 홀로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어떤 불안의 자극이 아주 크기 때문에 환경적 자극은 최소화해서 조용한 장소에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환자가 불안이 심할 때는
다른 것에 집중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료하고 간단한 문장을 사용해서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해야 되고요. 극도의 불안이 나타나면 과호흡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호흡백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청이나 환시, 왜곡된 것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현실을 강화시켜 줘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와 대화 시에 대화 주제에 경청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할 때는 신체적인 요구와 안전에 대한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서 음식이나 음료를 준다든가 배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신체 어떤 온도를 맞춰준다든가, 통증이 있을 때 완화시켜준다든가, 가족과 접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신체적 제한을 설정하고 단호하고 권위 있게 환자에게 우리가 도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걷기 때문에 환자에게 고칼로리 음료를 제공해야 되고, 환자가 아주 불안이 심해져서 필요할 때는 처방된 약물을 투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안의 고조 증상이나 징후, 불안의 진행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심호흡이나 명상, 이완법, 신체 운동과 관련돼서 교육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